자, 드디어 일요일 순서 왔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고 빨리 일요일이 왔으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번 주 12월의 둘째 주 증시부터 살펴보죠. 네, 12월 8일은 알테오젠이 임시주주총회가 열려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결정합니다. 12월 9일은 미국의 10월 졸트 구인 이직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12월 10일은 중국의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FMC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요.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2월 11일은 HL만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서 로봇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2월 12일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이제 구성 종목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궁금한데 어쨌든 FOMC의 금리 결정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고 결국 금리 인하 확률은 높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좀 데이터를 못 보니까 공식 데이터를 그래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AI 버블의 진앙지가 오라클이에요. 이 회사가 수주는 많이 했는데 지금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투자는 또 많이 하고 그래서 AI 이 회사 때문에 버블 아니냐 이 논쟁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FMC 그날 실적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어쨌든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시장이 좀 안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구글의 TPU 아시죠?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그거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실적도 잘 나온다면 또 구글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두 회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도가 인베스터 데이 열어가지고요. 로봇 사업 발표한다고 하니까 주목이 필요하고 알테오젠은 많은 주주분들이 원하시던 거죠. 이제 드디어 코스피 이전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열린다. 그래서 이날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까요? 알테오젠. 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니까 또 왜냐하면 이제 결정이 되면 또 이게 기관 투자는 또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핫했던 종목이라 네. 여쭤봤고요. 자, 11월 수출 데이터 나왔거든요. 이거 뭐 비교적 양호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너무 반도체 쏠림이 심하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실제 반도체 쏠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11월 수출 지표만 보면 되게 좋아요. 한국 수출이 8.4%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이 13.3%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좋은데 근데 반도체가 역시나 압도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 38.6%나 증가해가지고 월간 기준 역대 1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자동차가 좀 반전했어요. 자동차가 13.7% 증가하면서 좀 분위기 좋았고 특히 여기서 하이브리드카가 이 수출이 43%나 는 게 효자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0.2% 감소를 해버렸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출이 잘 돼서 올해 연간 수출은 역대 최초로 7천억 달러를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역대급이죠. 근데 내용을 우리가 내막을 보면 너무나 반도체 위주고 반도체도 물량보다는 단가. 요새 반도체 가격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가 상승에 의한 건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꺾여버리면요. 네. 이게 부메랑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점은 좀 부담된다. 그래서 반도체 의존도를 좀 줄일 필요 있는데 반도체 제외하고 아까 자동차 좀 살아났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도 같이 살아나야 우리가 보통 수출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질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물론 반도체가 잘 되면 지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것도 측면이. 내용도 마치 미국의 경기가 양극화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반도체는 너무 좋은데 옛날 구경제 산업은 잘 안 되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구도를 이번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천 코스피 정말 이거는 나왔어요. 어쨌든 네. 이거가 근데 또 쇼킹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더한 전망들도 있었던 것 7,500도 같으니까.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한번 이거 나왔죠.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네, 호주의 금융사죠. 맥쿼리가 6천을 전망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내년에 이익이 강력하게 성장할 것 같다. 이 코스피가. 그리고 정부 정책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48%나 늘어날 걸로 보고 그래서 6천을 가면 PER이 14배 정도 된대요. 사실 14배면 비싼 건 아니에요. 미국 S&P 500이 23배나 받으니까 비싸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역대급 밸류입니다.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핵심은 진짜 그만큼 이익을 낼 거냐. 네. 그래서 이익 기반으로 가면 되게 좋아요. 오래 갑니다, 이게. 그냥 주가는 두 가지거든요. 기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실제 이익이 늘어나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익 기반으로 갈 때가 훨씬 또 오래 갈 수가 있는데 내년의 전망은 일단 삼성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실질 이익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오를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7년까지도 이어진대요. 맥커리가 또 좋게 보는 게 앞으로 3년 내에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 이게 공급이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면 반도체 사이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6천이 아니라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좀 전망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맥코리가 전망한 대로 실적이 나와지면 현재 우리나라 지금 지수 4천에서 PER은 9.4배밖에 안 돼요. 10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고 27년에는 7.4배. 그러니까 2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코스피는 역대급 저평가가 맞아요. 2년 후를 보면 그죠? 예.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벌 건가? 이거를 이제 누가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정부 정책 뭐 아시죠?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쳐서 6,000포인트. 그래서 지금 어쨌든 PER 9.4배이기 때문에 시장 여전히 싸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이제 보고서를 내놨으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는 우린 모르지만 주목하실 건 진짜로 내년에 이익이 늘지 반도체.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에 달려 있다. 자, 어제 아껴놓은 질문인데요. 현대차 깐부 회동과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와 뭐 협력 가능성 여쭤보기 전에 먼저 내년 이익 증가를 이끌 키워드로 또 하이브리드카 주목받고 있는데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카 전략은 어때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잘하긴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전기차 안 되니까 네.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잘 팔려요. 미국에서도. 지금 침투율이 14.1%까지 증가했고 현대차가 이번 11월에 미국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무려 42%나 급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맞아요. 근데 현대차가 더 확장을 하려면 SUV에 그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돼야 돼요. 대형 SUV, 좀 큰 SUV 자동차에. 근데 현대차의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TMED1이라는 시스템을 탑재하는데 네. 이게 마력도 좀 낮고 이게 출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그 승용차 있죠. 뭐 소나타 이런 데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도 잘 팔리는데 드디어 근데 현대차가 이걸 업그레이드한 TMED2라는 그 이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면 마력이 한 300마력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SUV 팰리세이드나 미국 전용 이제 기아에서 만드는 차죠. 텔룰라이드, 또 제네시스, GV80 이런 데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예요.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 모델 사이즈가 네, 저번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죠. 이제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마 토요타가 1위 하이브리드, 2위가 혼다고 3위가 아마 현대차인 것 같은데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 본격적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고 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작년 말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됐거든요. 원래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그걸 좀 개조해가지고 전기차 잘 안 되니까 네. 하이브리드 카를 많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 지금 만드는 게 70만 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표가 120만 대까지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미국에서 50만 대가 늘어나면 120만 대면 미국 판매량이 한 180만 대 된대요. 그럼 관세 영향이 별로 없어요. 예, 이제 이걸로 이제 메꿔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는 가격도 비싸요.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 현대차가 다른 이슈로도 주목받지만 본질은 또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반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이익은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하이브리드카 밸류체인은 일단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 네. 엔진은 현대, 위아, 주요 부품은 현대모비스, 모터는 그 S&T 모티브, 그 다음에 AGM 배터리가 뭐냐면 하이브리드에는 거의 탑재가 돼 있는데 요즘 차 보시면 저기 이제 횡단보도에 딱 우리가 차를 멈추면 시동 자동 꺼져 버리잖아요. 그죠? 꺼지고 출발할 때 다시 켜주고. 맞아요. 그죠? 그거 해주는 게 그 이 배터리가 AGM 배터리예요. 아. 예, 그래서 납축전지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방전지가 그걸 만들고 캐니스터라는 또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는데
그건 코리아 FT가 만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깐부 회동이 그냥 그렇게 치킨만 먹고 끝나진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차 어떻게 앞으로 좋은 전망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넥스트 삼성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 현대차 자율주행차 계열사 중에 포티투닷의 송창현 사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사임을 했어요. 사임했다는 거 아마 이제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물러나라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뭘 했냐면 현대차 그룹이 독자적으로 스마트카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그냥 현대차 내재적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죠.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이게 혼자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퇴진을 한 것 같고 이걸 퇴진하자마자 시장이 이제 약간 뭔가 환호했어요. 이제 방향이 오히려. 바뀐다. 예, 엔비디아랑 손잡나 보다. 드디어. 그래서 넥스트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2009년 12월에 아이폰 3GS가 한국에 출시가 된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옴니아 혹시 기억나세요? 옴니아라고 스마트폰 같이 약간 이제 무늬만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아주 흥행에 대참패를 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옴니아를 내놨는데 흥행 참패하고 아이폰은 대박 났죠.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정말 인기 흥행몰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뭐를 했냐면 안 된다 알았구나. 자존심 접어버렸어요. 네. 과감하게 네. 가자. 왜냐하면 노키아도 포기 안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알아서 우리끼리 하자. LG전자도 힘들었죠.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삼성은 과감하게 안드로이드를 갈아타 버렸어요. 네. 자존심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지금의 갤럭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1등 했잖아요, 실제. 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하대요. 현대차도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자체 개발 포기. 자존심 버린 거예요? 네, 버린 거고 엔비디아로 가자. 그렇다고 테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중국 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현대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자율주행을 컨트롤하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흔히 OS라 그러죠. 뭐 우리 PC의 윈도우 같은 거. 요거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하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플랫폼에 들어가겠다. 근데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닌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김준성 연구원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넥스트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빨리 해야 된대요. 늦으면 안 된대요. 삼성은 빨리 해서 성공했고 늦게 한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로라, LG전자는 사실상 스마트폰 사업이 망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고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26년 1월에 있을 CES 2026인데 아마 거기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변화하는지를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시장은 기대를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CS 곧인데요? 1월 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가세요? 거기서 아마 이제 할 텐데 아니 회사에서 보내줘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죠. 아 진짜요? 만약 CS 가시면 뭘 보실 거예요? 요즘 예약한다고 로봇 볼 것 같아요. 로봇이요? 지금은 제가 사실은 2018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회사에서 것 한번 같아요. 갔는데 그때는 다 자율주행이었어요. 대부분이 자율주행이었고 근데 지금은 물론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네. 아마 로봇이 주인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로봇 드네요. 주인공. 현대차도 거기서 로봇 하고 뭔가 있죠. 이제 네, 발표를 맞아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한다고 지금 이미 공개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협력의 어떤 그런 결과물도 CES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나올 있나요?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결국 저기 그 자율주행을 이끌던 수장이 사퇴했다는 건 뭔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피보팅을 한다는 네, 거.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뭔가 나오지 않겠냐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해요? 반영하고 있어요? 주가는 그래서 기대감을? 이날 급등했습니다. 아. 6% 가까이. 현대모비스가 한 9% 오르고. 와, 네. 현대모비스 한동안 또 지지부진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본 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할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수출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포토레지스트가 웨이퍼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감광액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감광액인데 그게 아마 보라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웨이퍼에다 입혀요. 입히면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그림 그려요. 이게 이 설계도를 위에다 이제 해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빛에 반응하는 게 바로 관광이 포토레지스트. 요 고순도의 이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거는 거의 다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순도 시장이 95%. 근데 일본하고 지금 중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중국도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경쟁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당연히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근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요. 실제 일본이 요 소재 몇 개를 수출 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반도체 수제주 다 급등했어요. 네. 국산화한다는 이 명목하에.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계기가 돼서 실제 국산화에 성공을 많이 했어요. 일본 의존도를 줄이긴 했거든요. 오히려 그때.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걸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수혜가 되고 또 중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일본 물량을 다 대줄 수는 없어요. 품질이 정말 좋은 건 일본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어쨌든 아주 고품질의 이걸 못 받으니까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속도는 늦어지겠죠. 늦어지고. 그럼 이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그렇죠. 좋죠. 반도체한테는 네. 반사이익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주요 밸류체인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그 고순도 과산화수소 만드는 기업이 한솔케미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화수소 만드는 기업이 솔브레인, 아까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회사가 동진세미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깎아내는 식가게, 요게 ENF 테크놀로지, LTC, 워닝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반도체의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걸 보호하는 부품이 펠리클, FSD,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이 SNS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본과 좀 경쟁하면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 그룹들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네, 거고, 도움이 될 것으로. 또 그게 그런 결과로 중국 반도체 제조가 늦어지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공급이 또 줄어드니까 네, 좋을 수 있는 줄어드니까.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것도 구글용 HBM을 60% 이상 납품하게 되면서 하이닉스 역전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짚어보고 갈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는 상반기까지는요 하이닉스가 구글의 그 TPU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HBM 점유율이 훨씬 많았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역전해 버렸대요. 그래서 삼성이 구글 점유율이 더 올라갔다. 이번에 60% 이상을 점유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아요. 분위기가 이제 아마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구글 TPU에 이제 내년에 들어가는 물량에 HBM4가 들어가는데 요거 구글에서 승인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품질 테스트 통과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구글 칩을 만드는 설계하는 기업이 브로드컴이라 그랬잖아요. 네. 브로드컴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브로드컴에 이거 채택을 받아야 돼요. 여기 CEO가 한국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전영현 부회장을 만나서 HBM4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가 떴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28년 물량까지 달라 그랬대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콧대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 28년까지 우리 못한다. 이 내년까지만 하자 일단은. 와. 이유가 있어요. 엔비디아 줘야 된대요. 엔비디아도 우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고자세네요 이제. 너네한테 다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 엔비디아 통과는 안 됐는데 통과 아마 연내에 될 거로 좀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자세로 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HBM4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이잖아요. 극히. 그러니까 사실은 고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통과됐다는 거는 어쨌든 검증받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거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지금 돼야 이제 됩니다 하셨는데. 가반태. 그래서 아마 이게 진짜 언론 뭐 기사이기 때문에 100%인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어쨌든 하이닉스랑 한번 진짜 본격적인 경쟁이 또 시작될 수 있어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 최근에 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하이닉스보다 훨씬 강한지 이런 기사에서 일단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은 삼성전자 약간 목표가 그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한 12만 원 정도는 봤었어요. 예전에 이제 좀 그 낮을 때 그때는 생각했는데, 그게 왜 12만 원이 왜 12만 원이냐면요. 삼성전자 역대 PBR 최고점이 2.06배 정도 돼요. 그거 계산하면 12만 원 나와요. 근데 지금 사이클은 그걸 넘을 거기 때문에 12만 원보다는 한 15만 원까지는 열어는 놓는데, 그건 삼성이 잘한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삼성이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 보면 예상보다 더 잘하고 더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목표가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클을 보면서 계속 좀 이렇게 보유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15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갈 가능성도 뭐 배제 못하고 그쵸. 근데 내년에 또 변수가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수출 테슬라 받아놨잖아요. 그거까지 잘한다면 뭐 도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들은 좀 소강 상태인가요? 예, 요새 좀 소강 상태인데 이유가 뭐 딱히 지금 최근에 또 모멘텀은 없고 거기에 전기차가 아직은 안 팔리거든요. 하이브리드랑은 또 무관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지만 2차 전지 추세적 상승은 조금 쉽진 않은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그 의견도 괜찮은 것 같아요. LG엔솔을 기준으로 잡으래요. LG엔솔이 지금 그 27년도 예상하는 순익 기준으로 PER 30배에서 4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시가총액이 110조 가면은 좀 파시고 90조 밑으로 떨어져서 80조 원으로 온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시고 그 기준점이 일단 이런 거죠. 한 50만 원 좀 넘어서 주가 오르기 시작하면 약간은 경계감. 근데 지금 40만 원 초반이죠. 여기서는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히려 모아가라. 이런 이제 약간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총이 110조 원 근접하면 상승 탄력이 자꾸 둔화된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90조 미만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악재에 둔감해진대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40만 원까지 왔거든요. 이 논리에 의하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는 바닥으로 저도 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배터리 안 간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LG엔솔이 좀 부진할 때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 다만 주가가 LG 그 엔솔이 한 번씩 주가 이게 확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110조 원에 이제 근접을 하면 다른 배터리도 같이 가겠죠. 그럼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에 둔감하다는 건 생각보다 하방이 경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방이 되게 이제 단단하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단단하다는 되겠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 연미사님이 선정한 또 이번 주에 보고서 봐야죠. 네, 안 그래도 이제 현대차 보고서예요, 이것도. IM증권의 이상수 연구원님이 여기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서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목이 자동차 관세를 넘어 새로운 OEM으로. OEM은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전략이 두 개래요. 첫 번째가 단기로는 외형 성장, 네.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OEM. 요게 바로 피지컬 AI,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 시장 전략.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거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카. 요걸로 성장할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인도 시장. 인도도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서 점유율 2위 하고 있는데 이 인도 쪽은 또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가 또 잘 팔린대요. 전기차 쪽은 인도 쪽에서 좀 공략을 해서 성과를 내는 이 전략.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단기 외형 성장의 전략은 미국과 인도. 여기서 기존 제품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현대차가 나아가야 될 미래 방향. 결국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이죠. 요 사업인데 요건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엔비디아랑도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약간 테슬라 모델로 좀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방향을 좀 바꾸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내년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마디로 기존의 현대차 방식은 어떻게 자율주행을 했냐면 지도 있죠. 지도를 학습시켜요. 이 자율주행차한테 여기 가면 이렇게 운전하고 이걸 다 학습시키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운전 안 하잖아요. 처음 가는 길도 내비 보면서 대충 그냥 눈치 보면서 막 운전하잖아요. 뭐 저길 가면 이게 있을 거고 사람은 눈치로 운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방식은 눈치 방식이에요. 카메라 가지고 미리 뭐 어느 지도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 운전하는지 다 봐요. 그걸로 학습을 해요. 인간들이 운전하는 거, 이거 모방하는 거죠. 그 방식을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결과물은 누가 봐도 테슬라가 지금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선회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이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양산에 들어갈 것 같고 실제 자동차 공장에 이걸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채택을 할 것 같은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마 그때쯤에는 또 28년도에는 상장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를 회사를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내년에 기대된다. 그래서 이 현대차는 26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 같아요. 기존의 사업도 성장시키고 새로운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받으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 중심은 엔비디아랑 파트너십 맺는 거. 이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어. 깐부 회동 이후로 엔비디아 파트너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5만 개 지금 이번에 받게 되잖아요. 엔비디아 GPU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 완성차 중에 중국과 테슬라 빼고 지금 유일하게 받은 회사가 현대차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협력 관계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현대차 이런 어떤 그림들 한번 내년에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연블리의 비밀노트는 약간 현대차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끝나는 것 또 뭐라고 같은데.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삼성전자 하도 얘기해가지고. 근데 덕분에 오늘날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네. 있었으면 기분 좋고, 앞으로도 당분간 또 그럴 수 있다 하시니까요.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면서 12월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전반적인 마음의 12월은 상태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막 크게 움직이지 같지는 않고 그냥 약간 변동성 줄고 약간 안정적으로 가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 현대차grup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좋아질 게 뭔가 이걸 고민하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스닥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정부 정책도 나올 것 코스닥. 같고, 예. 그래서 연말연초 보통 코스닥 좋으니까 코스닥 개별 기업들도 좀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투자해보는 그런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서두르지 않고 너무 춥지 않게,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연블리의 비밀노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도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